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저랑 뭐 했냐면요. 지난 시간에는 작년 마더텅, 속도, 가속도, 힘까지 한번 풀었고요. 그 다음에 작년 수능 특강 1강이에요. 이게 1강에 있는 거 힘과 운동 해가지고 속도, 가속도하고 힘까지 나와 있는 내용까지 해가지고 지난 시간에 풀이를 했었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다는 못했는데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라고 얘기해 봤는데 물어볼 사람이 한 명밖에 없네요. 질문 있었나요? 몇 페이지 몇 번? 나머지는 여러분들 영상 쪽 확인해 보세요. 못 보신 분 두 분은 29페이지에 17번이요. 자, 29페이지 17번 볼게요. 29페이지 17번 문제는 재밌어요. 자, 문제부터 읽어볼게요. 그린 가는 물체 A 위에 B를 고정시켜 놨대요. 가에서는 몇 페이지 몇 번이냐면은 페이지 29페이지에 17번이에요. C가 있고요. 물체 C가 있고 여기에 A가 있고요. 이 위에 B를 얹어놨어요. 그리고 여기서 힘 F로 잡아당기는 거고요. 지금 현재 상황이. 두 번째 거는 어떻게 되어 있죠? 두 번째 거는 수평면 위에 이번에는 C 위에 B를 얹어놨어요. 그렇게 하고 A를 놓고 잡아당기기는 몇 F? 2F로 잡아당겼어요. 여기는 F로 잡아당기고. 자, 그러면 문제에서 가는 물체 A 위에 물체 B를 고정시키고 A와 물체 C를 실로 연결한 후 A의 크기가 F인 힘을 수평면과 나란하게 작용하는 것을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문제에서 그림에 나와 있는 거하고 매칭을 시켜봤을 때 특별한 게 없죠. 여기까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 주시면 돼요. 왜? 그림에 다 있으니까. 자, 나는 가에서 B를 C 위에 고정시키고 A의 크기가 2F인 힘을 수평방향과 나란하게 작용한 것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보니까 특징이 하나 생겼죠. 바로 뭐예요? 결국은 여기서는 전체 A, B, C를 다 끌고 A 질량, B 질량, C 질량을 다 끌고 가는데 그때 가속도가 A1이라고 하면 그때 힘이 작용이 F가 작용하는 거고 얘는 전체를 본다 그러면 A 질량, B 질량, C 질량 다 합쳐서 가속도가 A2라 그러면 이때는 EF라는 힘이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나마나 전체 질량은 같은데 전체를 봤을 때는 힘만 2배 차이 나니까 얘는 이때 가속도를 2A 오른쪽으로 2A라 그러면은 얘는 오른쪽으로 가속도 얼만큼 A만큼만 작용하는구나 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다음 여기까지는 그림에 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해주시면 되고 그림에 표시된 것만 확인만 해주시면 돼요. 자, 수평면이 A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수평면이 A를 떠받치는데 여기서는 A 플러스 B에 해당하는 질량을 다 떠받쳐야 되고요. 여기서는 뭐에 해당하는 질량만? A에 해당하는 질량만 떠받치면 되겠죠. 그랬더니 가에서가 나에서의 1.5배래요. 즉 얘가 1.5배 더 크니까 여기다 2분의 3을 곱해서 여기랑 같다라고 놓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실이 C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실이 C를 잡아당겨도 되고 A를 잡아당겨도 되는데 장력이죠. 그럼 나에서가 가에서의 3배래요. 나에서가 가에서의 3배니까 여기 장력 T라 그러면 여기는 장력이 몇 T? 3T라고 놓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자, 이 조건이에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우리가 계산하지 않고 걸릴 수 있는 거 먼저 걸를게요. 문제 나오면은요, 이거를 정말 너무 착실하게 풀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기억. B의 가속도의 크기는 이건 어차피 전체 가속도의 크기를 봐도 되니까는 나에서가 가에서의 2배이다. 맞죠? 일단 기억은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맨날 하는 것처럼 기억 있는 것만 일단 다 찾아요. 그러면 일단은 3, 4, 5번 중에 하나 고르면 되겠죠. 일단은 1, 2번은 고르면 안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질량은 A가 B의 2배니? 라고 물어보는데 자, 이때 그럼 요렇게 놨으니까 양변에 어떻게 2 곱해버릴까요? 여기다가 2 그러면은 요거 풀면 어떻게 될까요? 2A 더하기 2B는 3A 넘어가면 2B는 A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그럼 B의 질량을 우리 M이라고 놓을게요. B의 질량을 M이라고 놓으면 A의 질량은 몇 M? 2M이라고 놓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질량은 A가 B의 2배이다도 맞네요. 그럼 기억, 니은 있는 거 찾으면 되겠죠. 그럼 답은 3번 아니면 5번이 되겠네요. 디귿만 걸르면 되겠네요. 나에서 실이 C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이라고 돼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장력이 3배 차이 나는데 가속도는 2배 차이 나야 돼요. 그러면은 나에서 실이 C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얼마니? 라고 물어봤네요. 그럼 결국은 질량을 알긴 알아야겠네요. 이때 C의 질량도 찾기는 찾아야겠어요. 몇 배인지를. 자, 그러면은 C의 질량을 C라고 놓으면, 그러면은 왼쪽 첫 번째 거에서는 C 곱하기 가속도 A를 해버리면, 얘만 볼게요. 얘만 쳐다보면 얘는 가속도 A로 질량 C가 작용했을 때, 그럼 얘 질량 곱하기 가속도 하면 장력 T가 되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힘이 장력 T하고 같으면 되는 거고, 얘는요 B의 질량을 M으로 놓기로 했죠. 그러면은 B의 질량 M 플러스 C를 더한 상태에서 가속도 2A로 가속이 됐대요. 이거 전체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몇 T? 3T래요. 요렇게. 그러면은 여기다가 3 곱해서 같다고 놓을게요. 그냥 요렇게. 그러면은 3C 곱하기 A. 그럼 A는 약분되고. 그러면은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2M 더하기 2C는 3C. 그러면 2M은 C가 되겠죠? 2M은 넘어가니까 C. 아, C가 질량이 2M이구나. 요렇게. 자, 그럼 이거는 계산 안 해도 되는 게, 그럼 따로 볼게요. 결국은 두 번째 그림은요, B하고 C 합쳐서 M, 2M이가 총 3M짜리 하나 하고요. A 질량 우리 얼마나 놓기로 했죠? 2M으로 놓기로 했죠? 2M짜리를요. EF로 잡아당기는 거하고 똑같고요. 이때 가속도가 각각 2A라는 가속도를 갖는다라고 가정한 것 뿐이에요. 그럼 어차피 질량이 그러니까 가속도가 같기 때문에 R자임은 질량비대로 그냥 찢어가면 되는 거죠. 전체 5kg, 5M 중에서 2니까는 EF 중에서 R자임은 EF 중에서 질량비로 가져가면 되니까 5분의 3만 가져가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럼 얼마예요? 5분의 6F인가요? 5분의 6F면은 1.2F네요. 그럼 디귿이 맞죠?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돼요. 결국은 질량만 빨리 구하면 되는 문제네요. 괜찮죠? 자, 요거 정리 좀 한번 해볼까요? 요 정도 문제는 학교에서 시험 문제 내기 딱 좋아요. 왜냐고? 그림 그리기 편하잖아요. 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거 좋아해요. 그림 그리기 편한 거. 그림은 그대로 내고 숫자만 바꾸니까는 뭐만 바꾸면 되니까 뭐 F, EF 이런 것만 바꾸면 되니까. 자, 요즘에 코로나 난리니까 조심하세요. 뭐 요즘에 근데 걸렸다고 해서 뭐 누가 신경도 안 쓰긴 하더라. 어제 수업하다 들었는데 어떤 모 고등학교는 고3이 한 200 몇 명인데 그중에 60 몇 명 빼고는 다 걸렸대. 꽤 높던데요, 확률이. 영덕은 어때요? 조용해요? 아니면 많아요? 아, 쌤들이 다 걸렸어요? 좋겠네요. 좀 좋겠죠? 좀 좋겠다. 분당은 어때요? 쌤들이? 음, 어때요? 거기 야탑은? 튼튼해요. 튼튼해요, 다들? 역시 언덕을 많이 올라가야 돼요. 응? 응? 아, 참, 태원이지? 아, 맞다. 미안. 태원은 항상 얘기하지만 태원고는 내가 처음에 분당에 왔을 때 되게 부자들만 다니는 학교인 줄 알았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태원고 옆을 지나가는데 태원고라고 써 있는 거 거기에. 오, 태원고구나. 근데 나는 건물을 태원고를 본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그 아트센터인가? 그걸 본 거야, 이제. 딱 옆을 지나가는데 어머 무슨 고등학교가 막 주차 그것도 있고 막 차단기도 있고 막 그런 거였는데 위에 쫙 보니까는 그 예술의 전당 건물이 무슨 되게 고급진 대학 건물 같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갖고 아 머릿속에 생각난 게 그 뭐지? 그 옛날에 그 드라마 그 무슨 상속자들인가? 거기에 나오는 그런 되게 부잣집 애들만 가는 학교 그런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와 태원고 되게 좋은 학교다. 그러고 있었는데 태원고는 거기가 아니라 그 옆이더라고요. 몰랐어요. 거기까지는. 그래갖고 태원고가 거긴 줄 알았는데 태원고도 언덕 좀 올라가지 않나 거기도? 어. 태원고는 밥은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그래요? 태원고는 밥 맛있는 걸로 유명한데 그래도
영덕은 밥 잘 나와요? 괜찮고. 분당은 어때요? 별로? 그래도 낙생이 최고지 뭐 이 동네에서. 낙생고는요, 참고로 졸업할 때 그거 쓴 다음에 매년 쓴대요. 그 급식이 어땠나는 거 평가지를 쓰는데 진짜 맛있다, 너무 좋다 이렇게 쓴대요. 그래서 왜 꼭 그렇게 써? 그랬더니 후배들도 당해봐야 된다고. 꼭 그렇게 쓴다 그러더라고요. 괜찮아요? 정리 다 됐어요? 넘어가도 될까요? 또 질문 있어요? 그 밑에 거 할 거지? 그래. 그 밑에 18번 갈게요. 괜찮아. 매년 질문하더라고요. 자, 그 밑에 18번 볼게요. 참, 그 앞에요. 14, 15, 16은 제가 영상에 올려놨으니까 꼭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어차피 우리끼리밖에 없으니까 안 되면 그냥 다시 질문하세요. 괜찮으니까. 자, 18번 볼게요. 자, 그린 가는 질량이 m인 물체가 놓여있는 질량이 대문자 m인 상자에 크기가 f인 일정한 힘을 연직 위로 작용하는 동안 상자가 연직 아래로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을 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조금 오류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항상 여러분들은 힘 F가 주어지면 항상 힘 F 방향으로 가속이 된다라고 것만 많이 보다 보니까 요걸 조금 의아해 하더라고요. 처음 봤을 때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하나 예시를 들게요. 여기 질량을 가진 물체가 있어요. 그럼 중력이 mg만큼 작용을 하겠죠. 근데 위로 힘 F가 작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 F가 만약에 mg보다 작다면 전체 R자 힘은 아래쪽으로 작용을 하죠. 그래서 물체가 아래쪽으로 가속이 될 수도 있어요. 힘 받는 방향에 가속이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 상태가 지금 그거예요. 자, 그럼 여기 있는 나와 있는 그림으로 바꿔볼게요. 처음에 대문자 m인 상자가 있고 이 안에 소문자 m인 물체가 들어있는데, 그런데 위로 힘 F를 줬대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말고요. 얘를 위로 힘 F를 줬대요. 근데 아래쪽으로 일정하게 가속이 된대요. 아래쪽으로 속력이 증가하는 운동을 한다 그랬으니까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힘은 전체를 보면은 m 플러스 소문자 m짜리의 가속도, 중력 가속도 g만큼 작용한 힘이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그럼 이 물체는 어떻게 되는 거죠? m 플러스 대문자 m의 g에 마이너스 f를 했더니 대문자 m에 더하기 소문자 m, 순서대로 써주고 그랬구나. 가속도 a로 가속이 되더라 라는 관계식이 떨어지겠죠. 즉 전체 R자 힘, 아래로 작용하는 힘, 위로 작용하는 힘, 아래쪽이 더 크니까 빼줬더니 두 물체 질량을 합친 만큼 해서 가속도 a로 아래쪽으로 가속이 되더라 라는 것 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는 가에서 상자의 연직 위로 힘을 작용하는 힘을 EF로 작용했더니 등속도 운동을 한대요. 딱 걸렸어. 아까랑 똑같이 대문자 M에 소문자 M인 질량이 가지고 있고 아래쪽으로 대문자 M 더하기 소문자 M짜리에 가속도 G를 곱한 만큼 힘이 작용을 하는데 위로 EF라는 힘을 작용했더니 등속도 운동을 한대요. 그럼 뭘 할 수 있죠? 얘하고 F하고 크기가 어떻다? 같다라는 사실을 문장에서 준 것 뿐이에요. 자, 아는 건 이게 다예요, 지금. 자, 나 상자가 낙하하는 동안 상자 바닥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를 각각 N1, N2라고 할 때 N1, N2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요. 여기가 제일 쉬우니까 여기부터 할게요. 얘만 생각하세요. 얘는 지금 무슨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등속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소문자 M만 생각해보면 이게 나 상황이에요. 이게 가 상황이에요. 소문자 M만 생각해보면 소문자 M은 아래쪽으로 mg, 그런데 위로 얼만큼의 힘을 받아서 등속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N2라는 수직 항력인데 그게 얼마가 돼야 돼요? 그럼 mg가 돼야 되겠죠. R점이 0이니까. 그쵸? 그럼 N2라는 힘은 거기 상자가 나에서 그 질량 소문자 m인 물체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소문자 mg가 돼야 돼요. 여기까지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가 문제인데, 가에서는요 결국은 우리 그냥 이거 F죠. 이게 EF죠 지금. EF니까 얘는 결국은 여기가 EF가 될 거고,
그럼 R자임이 아래쪽으로 F만큼의 R자임이 작용해서 물체가 가속되는구나 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가속도부터 계산해 볼까요? 자, 첫 번째 거에서는요, 결국은 전체 힘 얼마? F란 힘으로 대문자 M 더하기 소문자 M짜리를 가속도 A로 가속시키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F라는 게 결국 얼마예요? 아까 결국은 EF가 F죠? EF가 얘랑 똑같은 거죠. 잘못 썼다. 여기 EF라고 써야 돼요. 그럼 요거니까 F 대신에 뭐라고 넣으면 되죠? F 대신에 여기 대신에 M 더하기 소문자 M짜리에다가 가속도 G 곱한 거에 얼마? 2분의 1만 해주시면 되겠죠. 즉 EF일 때가 얘 무게랑 같으니까 F일 때는 그 절반. 그런데 질량은 M 플러스 소문자 M짜리가 가속도 A로 가속된다. 그럼 가속도 A는 얼마예요? 2분의 1G구나.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얘만 봐. 소문자 M짜리만. 소문자 M짜리가 있고요. 아래쪽으로 mg라는 힘이 있을 거고요. 위쪽으로 수직항력인 N2라는 수직항력이 작용을 하는데 소문자 M만 보는 거예요. 아래쪽으로 2분의 1g로 가속이 돼야 된대요. 그럼 아래쪽으로 R자임이 얼마가 필요한 거죠? 2분의 1mg가 필요한 거죠. 그럼 여기 얼마가 돼야 돼요? 2분의 1mg가 돼야지 아래쪽으로 R자임이 2분의 1mg가 되겠죠.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은 N1은 2분의 1mg가 돼야 되고 N2가 mg가 돼야 되니까 18번의 답은 2번이 되셔야겠네요. 그렇죠? 가속도만 빨리 따는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를 볼 때는 전체를 볼 때도 있고 부분을 볼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는 전체를, 필요할 때는 다시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이해 안 되시면 다시 천천히 질문하셔도 괜찮아요. 혹시 자기네 학교 운동량, 충격량 벌써 들어간 학교 있어요? 니는 너무 말고. 아직 안 들어왔죠? 어디 배워요, 지금? 너 잤지? 분당고 어디 배워요, 지금? 아직도? 문제 풀고 있어요? 그래도 성실하시네, 문제 풀어줄 정도면. 몇 점짜리? 2점짜리 13번 1강에? 그러면 이제 힘까지 했다는 소리네. 그래요. 고마워요. 13번 되게 중요한 숫자인데, 그죠? 13이라는 숫자 되게 중요해요. 왠자고요? 제 생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수능특강은 요건 된 거예요? 요건 작년 거고요. 작년 거 수능특강도 무시를 못하는 게 학교 내신에서는 가끔 올해 걸로 풀어놓고 작년 걸로 문제 내더라고요. 어차피 수능 보시는 분은 다 잘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수능특강에서 질문 없으면은 이제 다시 넘어와서 계획은 어떻게 됐냐면요. 작년 마더텅하고 작년 수능특강 먼저 다 푼 다음에요. 시험쯤 가서 올해 수능특강하고 올해 마더텅을 한번 더 풀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고 수민이는 역학이 끝나고서 나랑 한번 시간 조정 받아야 될 것 같아. 그래야지 안 그러면 너는 시간 진도가 너무 느려. 대신 역학은 잘 해놔야 돼, 너 같은 경우는. 알았죠? 역학만 잘하면 나머지 시간이 그렇게 오래 안 걸리거든. 자, 그러면 제가 나눠드렸던 거 이거 작년 마더텅 책이거든요. 작년 마더텅이라 해봤자 뭐 올해 거에서 몇 개 더 추가되고 몇 개 빠지고 그런 것 뿐이니까. 자, 올해 마더텅 책으로 넘어가죠. 올해 마더텅 책으로 넘어가면 운동량 보존 법칙과 여러 가지 충돌해서 나오는데 혹시 몰라서 정리 한 번만 하고 넘어가죠. 여러분들 물리는요, 공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외운다고 해서 답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자, 운동량이라는 거는 운동량, 보통 우리가 P라고 많이 쓰죠. 운동량이라는 거는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나타냅니다. 이때 운동량은 크기도 있지만 방향을 가지는 물리량이에요. 운동량의 방향은 뭐의 방향과 똑같냐면 그 물체의 속도의 방향과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충격량. 단위는 질량의 단위인 킬로그램과 속도의 단위인 미터 퍼 세크로 표시하시면 되고요. 자, 충격량은 보통 I로 많이 표시하죠. 충격량은 얼마의 큰 힘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물체에 작용했냐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름이 좀 헷갈리니까 얘가 충격량, 격량이 돼야 되고요.
얘는 충격령이에요. 충격력, 힘이니까. 이렇게 표시하셔야 돼요. 이름이 거의 비슷해서 좀 헷갈려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신경 써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문제 풀 때 고2들이야 학교 내신에서 가끔 이름 물어보는 그런 쉬운 문제 낼 수 있으니까 둘이 헷갈리면 안 되는데, 뭐 문제에서도 물어볼 때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름은 구분하시는데, 많이 놓치는 게 요 힘이요. 사실은 요 힘이 그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 그 물체에 힘이 작용을 했어도 힘의 알짜힘이 0이면 그 물체는 충격력이 없는 거예요. 충격력은 참고로 알짜힘이에요. 많이들 놓치더라고요. 자, 충격량은 그러면은 얘도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물리량이고요. 이때 방향은 물체가 받은 힘의 방향과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체가 알짜힘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물체는 무슨 운동을 할까요? 가속도 운동을 하겠죠. 가속도 운동을 한다는 소리는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변한다는 소리고, 그래서 얘는 결국은 뭐가 변한다? 운동량이 변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얘를 그다음 평균힘을 계산하고 싶으면 어떻게 했었죠? 평균힘을 계산하고 싶으면 운동량의 변화량을 시간으로 한 번만 나눠주시면 돼요. 왜? 여기서 그냥 분모만 보내면 돼요. 이렇게. 자,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느냐? 시간이 변하는 동안에 운동량은요, 질량 곱하기 속도 변화거든요.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그런데 질량은 안 바뀌니까 앞으로 빠져나가면 델타 T분의 델타 V. 이게 뭐예요? 가속도죠. 그래서 MA. 그래서 F는 MA라는 식하고 똑 맞아 떨어져요, 어차피. 그래서 같은 표현이라는 거 까먹지 마시고요. 근데 이때 작용한 힘을 이렇게 시간으로 나눴으니까 그 시간 동안 작용한 힘이 되기 때문에 얘의 이름이 평균 힘이에요. 가끔 여러분들이 이게 평균 힘인 걸 잘 알고 있으면서 문제에서 평균 힘을 구해라 그럼 뭘 구하는지 놓치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이때 시간으로 나누는 게 평균 힘이 된다는 거 정도만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물체가 충돌을 하면 당연히 작용 반작용으로 힘의 크기 똑같고 대신 방향이 반대고 충돌 시간이 똑같죠. 그래서 두 물체가 충돌했을 때 각각의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가 같아지죠. 왜? 충격량이 같으니까. 그 다음에 성립했던 게 운동량 보존 법칙이죠. 운동량 보존 법칙은 충돌 전에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은 충돌 후에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과 같다였어요. 이때 조심할 건 방향이 있으니까 방향 꼭 따져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게 있었다. 라는 거고, 여러 가지 충돌에서는 뭐 여기는 뭐 탄성 충돌, 뭐 비탄성 충돌, 완전 비탄성 충돌 이름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쫄지 마세요. 여러분들 교과 과정상에는 이름은 빠져 있어요. 탄성 충돌이니 비탄성 충돌이니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 의미를 좀 알고 있어야 문제 풀 때 편한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얘기는 해줄 거니까 문제 풀면서 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문제는 그렇게 어려울 건 없어요. 어려울 건 없고요. 몇 가지만 저랑 몸풀기로 같이 풀어보고 나머지는 조금 힘든 거는 저랑 다시 또 하긴 할 건데,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2번부터 갈게요. 2번. 2번은 안 틀려요, 보통. 2번 안 틀리는 게 정상이에요. 자, 2번 문제만 한번 지금 쭉 훑어보고, 아, 이런 거 있었지. 원래는 이거 가능하면 풀어오는 게 숙제였는데 준다고 여러분들이 해올 사람이 아니죠. 그쵸? 고마워요. 근데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하네. 자, 같이 보자, 2번. 자, 그림은 그림과 같이 인라인 스케이트를 신고 있던 철수와 영희가, 우리 사귀나 봐요. 그죠? 철수와 영희가 서로 미는 동안 동일 직선상에서 반대 방향으로 운동한다 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 어렵지 않아 하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 가끔 놓치더라고요. 혹시나 싶어서요. 결국은 우리는 철수 영희는 관심이 없고요. 수평면 위에 A라는 물체와 B라는 물체가 존재하는 것 뿐이고요. 서로 밀었으니까 B가 A에게 힘을 적용하고요. A도 B에게 힘을 작용하는데 작용 반작용으로 미는 힘의 크기가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그리고 작용한 시간 T도 서로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그래서 왼쪽으로 충격량 A가 받은 충격량과 오른쪽으로 B가 받은 충격량이 서로 같고, 그렇기 때문에 왼쪽으로 운동량의 변화량과 오른쪽으로 B가 받은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서로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하지만 부호는 반대 방향이다. 자, 그런데 질량을 모르죠. 질량이 얘가 뭐 예를 들어서 2m 대 m이다. 그러면은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은 거니까 속도 변화량은 여기가 V라면 속도 변화량은 여기는 얼마? 2V를 가져야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가 똑같아지겠죠. 자, 그래서 이 정도는 정확하게 알고 문제 푸세요. 가끔 이게 어설프게 알고 있으면 답은 나오는데 그럴 때 있죠. 하고 좀 꼬이는 날이 있어요. 그런 날은 꼭 틀리더라고요. 이렇게 되면은. 아니면 시간이 좀 모자르거나. 자, 그럼 이에 철수와 영희가 미는 동안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고르래요. 기억. 철수가 영희에게 작용하는 힘과 철수가 영희에게 작용하는 힘과 영희가 철수에게 작용하는, 즉 A가 B에게, B가 A에게 이렇게 서로 주어 목적어가 크로스가 되죠. 이러면 무조건 작용 반작용이에요. 기억은 맞고요. 자, 니은 가속도의 방향은 힘 받는 방향이 가속도의 방향이니까 철수는 이쪽으로 A1의 가속도가, 얘는 A2의 가속도가 생길 건데, 여러분들 가속도의 크기는 같지 않아요. 힘의 크기가 같고 질량이 다르다면 가속도의 크기는 다를 거고요. 질량이 같다면 같을 수는 있겠죠. 자, 그러면 가속도의 방향은 서로 반대이다. 맞아요. 묻는 것만 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디귿. 철수가 영희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영희가 철수로 받은 충격량의 크기하고 어떻다? 같다. 왜? 작용 반작용으로 힘의 크기 똑같고 작용 시간이 같으니까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가 같아요. 하지만 속도 변화량은 같지 않아도 돼요. 왜? 질량이 다르면 이라는 거예요. 별거 없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2번의 답은 5번인가요? 그러면은 답 확인해 드릴까요? 맞겠죠? 뭐 제가 풀었는데. 2번의 답은요. 5번. 또 맞았네요. 그쵸? 자, 그러면은 나머지는 좀 시욱시욱하니까 넘어가세요. 여러분들 5번 하나만 풀어볼까요? 몸풀기로. 5번. 5번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오늘 아직까지 아무 연락이 없는 걸로 봐서는 휴강이 없는 것 같아요. 안타깝다. 니네가 코로나 걸렸다 그러면 안쓰럽긴 한데 한편으로는 차라리 중간고사 전에 걸리는 게 낫기도 싶기도 하고. 아휴, 걸릴 거면 중간고사 전으로 걸리든지 후로 걸리든지 하세요. 괜히 중간고사 걸치지 마시고. 나는 어설프게 고3들은 3월 모의고사 보기 싫어서 빨리 걸려야지 그러지 마시고. 지금 걸리면 못 보네. 그지? 자, 5번 볼게요. 자,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자, 어지간하면 마찰이 없는 걸로 줍니다. A가 정지해 있는 물체 B를 향해서 등속도 운동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자, 그림 나는 두 물체가 충돌하기 전부터 충돌한 후까지 누구 거? A 거예요. A 거. 여러분들 이런 그래프가 나오면 누구 건지를, 여기는 A의 운동량이라고 친절하게 써 있는데 만약에 그냥 운동량이라고만 써 있으면 A 거라고 좀 써놓으세요. 안 그러면 좀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A의 운동량은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그 다음에 충돌 시간은 0.01초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그림상에는 안 나와 있죠. 문제에만 써 있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그래프만 보시면 시간, 운동량 그래프인데 여기다가 표시를 해주세요. 운동량이고요. 누구 거? A 거라는 거 꼭 표시해 주셔야 되고요. 운동량이 4라는 운동량에서 얼마? 2라는 운동량으로 가다가 등속으로 가다가 빵 부딪혀서 쭉 내려가서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하나만 표시해 주세요. 헷갈리지 않게. 여기 한 속도가 바뀌기 시작한 여기서부터 충돌했겠죠? 여기까지 충돌을 했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시간이 얼마다? 0.01초다.
요렇게 단위까지 꼭 좀 써주세요. 요거 세컨드라고 쓰는 것보단 초라고 쓰는 게 조금 더 잘 보이더라고요. 이게 단위를 한글로 쓰는 게 좀 편할 때도 있고요. 영문으로 써놨을 때가 좀 편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초는 S라고 쓰면 잘 안 보이더라고요. 자,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럼 이건 뭘 뜻하는 거냐면 첫 번째 A는요. 현재 질량이 몇 kg짜리냐면 A가 2kg짜리예요. 그리고 A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었다. 근데 운동량이 4다. 그럼 질량 곱하기 속도한 게 4kg/s니까 2m/s로 가고 있었구나. 그런데 충돌 후에 A 충돌 후에요. A는 어느 방향으로? 충돌 과정에서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아서 속력 반대 방향으로 가속이 된 거죠. 그래서 속력이 줄었네요. 그래서 운동량이 2가 됐는데 2kg짜리가 운동량이 2가 되려면 얼마? 1m/s가 되었다 라는 것 뿐이죠. 그리고 운동량이 여기 플러스인데 여기도 플러스니까는 방향은 바뀌지 않았다. 방향은 그대로 유지해 준다 라는 것 뿐이에요. 이렇게 소소한 거 놓치지 않으시면은요 어지간하면 잘 안 틀려요. 자, 그럼 기억 충돌하는 동안 A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은 A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 혹은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은 뭐의 변화량이다?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크기니까. 근데 운동량이 4에서 2가 됐으니까 2 단위는 뉴턴 세크 혹은 2kg 단위는 미터/세크라고 쓰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기억 맞고 니은 충돌하는 동안 B가 A로부터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자 A의 충격량이나 B의 충격량이 똑같죠. 2로. 자, 그럼 그때 작용한 힘의 크기는 어떻게 해주면 돼요? 운동량의 변화량인 2를 작용한 시간 얼마? 0.01초로 나눠주시면 되니까 200N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디귿 충돌 후 속력은 충돌 후 속력? 그럼 따져보죠. B는 처음에 멈춰 있었어요. 자, B는 처음에 정지 몇 kg짜리죠? 1kg짜리. 자, 그런데 B 후 충돌 후에는 1kg짜리가 운동량이 얘도 얼마가 변해야 되죠? 운동량 델타 P가 2니까 얘는 2가 감소했으면 얘는 2가 증가해야 되니까 처음 운동량이 0이니까 나중 운동량이 2가 돼야 되니까 2m/s가 돼야 되겠죠. 그럼 묻는 대로 속력만 충돌 후 속력이죠. 충돌 후 속력은 B가 A의 2배이다가 맞네요. 이렇게 되면은 자, 그런데 5번 같은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가끔 잘 틀리는 이유가 뭐냐면 놓쳐요, 자꾸. 문제에서 묻는 타이밍이 전인지 후인지 언젠지 이런 관계를 자꾸 놓치면 틀려요. 그래서 물리가 어려운 게 아니라 가끔 느끼는 건데 국어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문제 풀 때 어떻게 풀어야지? 라는 생각보다는요, 문제를 내가 정확히 이해는 했는지, 뭘 물어보고 싶은지, 무슨 상황을 줬는지, 그래서 주어진 상황으로 그때서야 내가 무엇을 할 건지를 결정해서 푸시는 게 가장 현명한 건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물리라는 중압감 때문에 내용을 제대로 안 봐요. 그 상태에서 문제를 풀다 보니까 자꾸 꼬이죠. 근데 대부분 학생들은 물리를 못해서가 아니라 대부분 국어가 안 되다 보니까 무슨 뜻인지 놓쳐서 틀려요. 그리고 가끔 의외로 산수를 잘 틀려요. 산수 조심하시고. 괜찮죠? 요 정도 문제들이야 여러분들이 푸는데 크게 지장 없을 거예요. 저랑도 앞에서도 이건 한번 풀었었고요. 자, 그럼 이제는 난이도를 조금만 높여볼게요.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문제부터 가볼게요. 먼저 12번 문제가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나머지는 이따가 좀 풀어보세요. 자, 12번. 자, 12번 지금 한번 풀어보실까요? 여러분들 실수를 참 많이 해요, 12번을. 실제로 이거는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다 풀어놓으세요. 그렇게 하고 저랑 같이 볼 텐데 실수하는 요인이 딱 하나가 있어요. 몇 페이지냐면 49페이지 12번.
기름차. 이수민 넣고, 그다음에 조상현 넣고, 정희현 넣고. 아, 참, 태원조 여자 교복은 리본이죠, 여기가. 아, 또 뭐 있어요? 넥타이도 알록달록하지 않아요? 똑같은 색깔이죠. 근데 그게 싫어요? 그렇게 알록달록한 게? 그렇구나. 아니, 대진고 여학생이 저기 자기네 학교 그걸 되게 싫어하더라고, 알록달록한다고. 끔찍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색깔 넥타이로 하고 다니던데. 영농용으로 뭐 넥타이가 있나요? 아, 교복 없어요? 아, 니는 교복 없어요? 어. 아, 체육복 편하게 그냥? 좋다, 그거는. 그게 편하지. 자, 12번 볼게요. 12번은요, 문제 자체가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12번은 왜 자꾸 틀리냐면요. 여러분들 문제 이거는 단순하니까 그냥 바로 들어갈게요. 지금 3m짜리 질량을 가진 물체가 오른쪽으로 속력 V로 가요. 얘가 A래요. 그리고 오른쪽에서 2m짜리 질량을 가진 물체가 B라는 물체가 왼쪽으로 속력 얼마? V로 와요. 자, 그런데 그래프가 하나 나와 있는데 그래프가 X축이 시간 그래프고요. Y축이 힘 그래프예요. 그래서 둘이 부딪힐 때 이런 식으로 된다는데 이때 넓이가 4mV래요. 즉 충격량이 4mV고 운동량의 변화량이 4mV라는 소리죠. 자, 그런데 이거는 B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나타냈다고 하는데 이거는 B 거라고 해도 되지만요. 이거 A 거라고 해도 상관없죠. 왜? B나 A나 충돌할 때 작용하는 힘, 방향이 서로 반대여서 그렇지 힘의 크기하고 시간은 어떠니까? 항상 같으니까. 그러면 A만 생각해 볼게요. 충돌 후에, 자, 충돌 전 운동량은요. 오른쪽으로 3mV예요. 자, A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A는 충돌 후에 질량 3m짜리인 건 안 바뀔 텐데 운동량의 변화량이 4mV가 나오려면 얘는 운동량이 왼쪽으로 mV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서로 뒤바뀌게 되면 운동량을 더해주게 될 거니까 그래야 4mV의 변화량을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많이 실수하시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얘 질량이 3m인데 운동량이 3mV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자기도 모르게 아, 왼쪽으로 속력이 V구나 이래버리는 수가 생겨요. 자기도 모르게. 왜? 질량이 항상 M인 물체를 많이 보다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참고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때 속력 모르죠? V1이라고 할게요. 3M 곱하기 V1을 한 게 MV예요. 그러니까 M은 얼마가, V1이 얼마가 돼야 돼요? 3분의 1 V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질량이 3M짜리인데 MV 저렇게 써 있으면 많이들 놓쳐요. 그래서 단언컨대 질량이 M이 아닌 경우는요. 무조건 문제에다가 써놓으세요. 질량 M 아니니까 신경 써야 된다고 자기만의 표시를 하시는 거예요. 질량 M 아니다 라고 써놓든지 이런 식으로 꼭 써놔야지. 안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V 이래버리는 수가 있어요.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들 시간 급박하고요. 시험 시간에 그 상태에서 하면은요 10명 중에 한 8명 정도가 당해요. 이거를.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얘 같은 경우는 왼쪽으로 운동량이 얼마죠? 2mV죠. 그럼 얘는 오른쪽으로 얼마가 돼야 돼요? 질량 2m짜리가 오른쪽으로 2mV가 돼야 돼요. 이때 속력을 V2라고 그러면은 2m 곱하기 V2 한 게 2mV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V2가 얼마? V입니다. 이렇게 써주시는 게 가장 현명해요. 별건 아닌데 저걸 한번 쓰느냐 안 쓰느냐가 결국은 잘못하면 등급 하나를 가릴 수도 있고요. 대학이 바뀔 수도 있고요. 미래가 바뀔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만날 남자친구랑 여자친구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괜찮죠? 거기에요. 요거 잘 틀려요. 자, 그럼 답만 확인해 볼게요. 자, 기억.
충돌 직후 A의 속력은 V이다. 이야, 여기 써 있거든, 이렇게. 딱 낫기 좋거든. 그럼 기억을 고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 기억이, 근데 2개밖에 없다. 아, 이건 좀 괜찮다. 나 같으면요, 기억을 4개 넣을 거예요, 보기에다가. 그럼 니들 되게 좋아하잖아. 아, 기억이 4개씩이나 있어? 이건 무조건 맞는 거야. 이럴 거잖아. 난 그럼 무조건 4개 넣을 거야. 그럼 기억 틀려요, 여러분들. 자, 니은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 혹은 A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4nV이다. 맞아요.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이니까. 자, 충돌하는 동안 A가 B에게 작용한 평균임의 크기는 B가 A에 작용한 평균임의 크기랑 작용 반작용으로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겠죠? 그럼 디귿이 틀렸네요. 기억 틀리고 디귿 틀렸으니까 답은 니은 하나인가요? 1번이네요. 이렇게 되면은. 근데 기억이 맞다고 해버리는 순간 여러분들은 3번 아니면 4번에서 고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들이 디귿은 또 잘 안 틀려요. 그래서 3번 많이 골라요. 10명 중에 9명은 3번 고르더라고요. 조금 옆에서 말 걸고 좀 심란하게 굴면. 여러분들은 꼭 그러지 마시고 질량이 M이 아니면 꼭 확인한다라는 것 좀 잊지 마세요. 괜찮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 좀 해주시고요. 우리 그럼 잠깐만 쉬었다 할까요? 10분만 쉬었다 하죠.